중국 당국으로부터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핀테크 기업인 엔트그룹에 1조 2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하면서 또다시 중국 공산당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의 이런 조치는 중국 경제의 활력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 성장의 싹을 잘라내버린 우매한 결정이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이 중국 경제 부활의 발목을 잡은 공산당 리스크를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7일 인민은행과 은보감회 등 중국 금융당국이 인민은행법, 자금세탁방지법, 그리고 은행업 관리감독법 등 이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마인이 설립했던 엔트그룹과 산하기업에 벌금 71억 2,300만 yuan, 한 1조 2,800억 원을 부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금융당국은 엔트그룹의 의료비 상조 플랫폼인 상우바오, 이 상우바오는 가입자들이 서로 의료비가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상우바오도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엔트그룹에 부과된 벌금은 미국 상장을 강행했다가 징벌 성격의 벌금을 부과받은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이 받은 80억 2,600만 yuan에 이어서 중국 당국이 인터넷 기업에 부과한 벌금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중국 금융당국은 엔트그룹과 산하기업이 회사 관리, 금융소비자보험, 은행보험기구 업무 활동 참여, 지불결제 업무 종사, 돈 세탁 방지 의무 이행, 펀드 판매 업무 등에서 법규를 위반했다 그러면서 엔트그룹과 텐센트그룹 등 대형 플랫폼 기업에 존재하는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을 수정하도록 지도했었고, 현재 플랫폼 기업의 금융 업무 관련 문제는 대부분 시정을 완료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인이 이 엔트그룹 상장을 앞둔 2020년 10월 상하이에서 열린 공개 행사에서 작심하고 당국의 핀테크 규제를 비판하자 곧바로 단속에 나선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 직후에 그해 11월로 예정됐던 엔트그룹의 상장을 전격 중단시켰고 역대 최고인 180억 yuan, 한 3조 4천억 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이 알리바바 그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었습니다. 인민은행 등은 이어서 같은 해 12월 엔트그룹의 법률 준수 의식이 희박하다고 질타하면서 위법한 대출을 포함해서 금융활동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서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을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창업자인 마인은 공개석상에 사라졌는데 당국에 의한 억류설 등이 나돌았었죠. 이후에 마인은 1년여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지난 3월 귀국을 했습니다. 그의 귀국을 두고도 중국 당국의 빅테크 단속이 끝나가고 있다, 그런 신호다, 이런 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마인이 귀국한 다음 날 알리바바는 회사를 6개 독립사업 단위로 재편하는 창사, 그러니까 1999년 창사 이래 최대의 조직 개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장용 CEO는 6개 그룹은 각자 이사회를 설치해서 그룹별 최고 경영자를 통해서 책임제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조건을 갖춘 그룹은 독립적으로 기업 공개, IPO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직 개편은 다분히 중국 금융당국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됐습니다. 그동안에 이 중국 당국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빅테크의 의사결정 구조를 비판하고 견제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 조치는 마인과 같은 한 사람에게 집중된 빅테크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중국 당국의 불만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 정권은 이 빅테크 기업이 부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지나치게 성장을 하면서 공산당 정권의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 왔었습니다. 엔트그룹은 이날 오후에 공고를 통해서 오늘 이 금융관리부서의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결연히 복종하며 규정 준수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2020년부터 금융관리부서의 지도하에 제반사항을 적극 개정했고 현재는 이미 시정을 완료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텐센트그룹의 핀테크 계열사인 차이푸퉁에도 불법 소득의 5억 6천만 yuan을 몰수했고 또 24억 2천만 yuan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당국은 이 기업이 지급계좌 관리 규정과 소비자 금융정보 보호 관리 규정 등을 위반하고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엔투그룹과 차이푸통은 각각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와 유채페이를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시장 점유율이 합쳐서 90%가 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중국인의 소비 행동에 관련된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 공산당은 이들 빅테크 기업이 중국 공산당을 능가하는 빅데이터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들 빅테크 기업들을 공산당의 제어권에 확실히 두겠다, 이런 의지를 이렇게 엄청난 벌금 부과와 구조 개편으로 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 당국의 빅테크에 대한 대대적인 벌금 부과와 제재가 중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런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당국의 가시적 철퇴보다는 조사 종결이라는 그 대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을 하는 이유는 중국 당국이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경제 회생의 한 축으로 민영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의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특별히 밝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이 빅테크 기업의 천문학적 금액이긴 하지만 벌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경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전망은 지금의 중국 경제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빅테크 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벌금을 매겼다는 것은 당장 기업 경영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될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고용 문제 등의 위축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안 해도 중국 당국이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가고 1차 벌금을 부과했을 때도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당장 인력 감축에 들어갔고, 더불어 신입사원 선발도 대폭 축소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MZ세대의 일자리가 많이 축소됐죠. 여기다 지금 중국 경제는 시진핑의 국진민퇴, 그러니까 국유기업이 힘을 실어주고 민영기업은 힘을 빼는 그런 국진민퇴 정책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빅테크 기업들도 중국 공산당이 지배체제 안에 확실히 두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아무리 마인이라도 당국과 충돌을 해가면서 기업을 제대로 운영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의 소리, 그러니까 RFA 중국어판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엔터그룹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및 조직 개편은 중국 민간 기업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RFA는 이어서 미국에 거주하는 경제학자인 진팽의 말을 이용해서 중국 당국이 엔트그룹에 부과한 벌금은 상징적인 것으로 중국 당국의 민간 기업에 대한 탄압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은 사법적 체계보다 시진핑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의 판단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엔트그룹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간섭을 보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한 겁니다. 금융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와온 중국 민간기업가 후리레는 엔트그룹이 중국 정부를 능가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 문제라 그러면서 중국에서 경제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민간기업이 거대해지면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관여도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인이 엔트그룹에서 손을 뗀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RFA는 이런 차원에서 중국의 민간 경제는 이미 죽었고 엔트그룹과 같은 기존의 대형 민간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는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야지 기업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시진핑 체제와 중국에서는 민간 기업이 마음 놓고 경영할 그런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웬만한 기업들은 사장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당서기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사사건건 공산당이 관여하는 민간 기업들이 어떻게 날개를 달고 홀홀 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진핑 리스크이자 중국 공산당 리스크인 것입니다. 아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